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국정원 개혁,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걸까요?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혁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운영 중인데 여기에서 개혁안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핵심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에선 지금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간첩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거다, 이런 우려인데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 직접 들어보죠.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 추진위원회 정청래 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요. 우선 이 국정원 개혁안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일단 개혁하자는 데는 여야 대통령 할 것 없이 다 동의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원의 스스로 셀프 개혁안부터 보고 논의하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제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정보위 국회 간사이기도 한데, 예. 저한테도 어떠한 보고가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다만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예. 국정원 요원들의 기관 출입, 예를 들면 정부 행정기관이라든가 언론사, 검찰 뭐 이런데 출입하는 정보원들은 출입 못하게 하겠다. 아하. 이제 그 정도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는 지난번 대선에 불법 개입한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 같은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민주당의 독자적인 개혁안을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지금 스스로 셀프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민주당이 또 따로 개혁안을 만드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양쪽에서 나온 안을 놓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겠죠. 예.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국회에서 법률 조항으로 결정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진행 상황을 먼저 들었고, 그럼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뭔가, 이걸 한번 보죠.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부터 바꾸자 하셨네요. 네. 어떻게 바꿉니까? 저희는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자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2003년도 한나라당,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 당론으로 확정한 국정원 개혁안에 보면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바꾸자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안도 수사권 폐지, 그리고 해외 정보에 치중하자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그때는 국정원 개혁 단장으로 정영근 그 국정원 국내 정치 파트 2차장 출신이죠. 예. 그분이 주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더 가혹하게 거의 뭐 국정원을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안을 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 스파이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해외정보 파트는 살려서 가자라는 것이고, 철저하게 국내 정치 사찰이나 민간인 사찰, 불법적인 이런 사찰을 근절시키자 하는 차원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2003년에, 그러니까 그때가 참여정부 시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내놓은 국정원 개혁안은 지금보다 더 심했다. 수사권 그렇습니다. 다 폐지하자, 뭐 이런 거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은 국정원에서 수사권 폐지는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10년 전에 주장했던 것을 지금 정변으로 뒤집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생각했던 것을 막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본인들이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주장을 해놓고 10년 전에 지금은 그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은 결국은 국정원을 국가 안보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한 기관으로 계속 활용하겠다. 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도 모든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다 빼버려야 된다, 이 주장 확고하신 거고요. 왜냐면은요, 그 소위 말하는 대공수사권 이 부분은 검찰을 공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검찰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할 수 있고, 이번 이석기 사건을 보다시피 지금 뭐 새로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프락치 하나 넣어가지고 녹취했다는 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 정보는 검찰 공안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제가 사실 그 부분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했어요. 새누리당에서는 2003년 그때하고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2013년 상황은 다르다. 지금 이석기 의원 사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활동하는 뭔가 지하 조직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첩 자유활동법이 될까 두렵다 이런 입장도 내놓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석기 사건 오늘도 뭐 도화신문에 다 났듯이 녹취록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예. 검찰 공안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봐도 국정원이 검찰보다 더 유능하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아하. 그래도 지금까지 쌓아온 뭐 노하우 이런 얘기들 하던데요. 별거 없어요, 제가 보니까. 별거 없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국정원이 검찰보다 유능하고 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예. 제가 봤을 때는 해외 그 정보위원들이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해외 정보는 국내 검찰보다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겠죠. 예. 그러나 국내 정보나 국내 수사의 기법이라든가 수사 능력은 검찰이 훨씬 더 뛰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 국내 정치 파트나 해외 정보, 국내 정보나 해외 정보가 동시에 취합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고요. 우리나라하고 예. 대한민국하고 세 나라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나라는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다 나눠놓고 있고 예. 그리고 그 국내 정보를 관할하는 부서, 행정부처와 해외 정보 부처가 다 다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그것을 총리가 이렇게 취합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체제거든요. 예. 우리나라, 북한, 중국 이 정도만 지금 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상황이 좀 다른 나라의 상황과는 다르지 않느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등이 고려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요. 예, 예.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가 지금 분리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은 국정원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차원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국정원의 간첩 검거 기능을 상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간첩들이 활개칠 거다. 이런 우려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검찰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검찰하고 같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찰에다가 그것을 그럼요. 의뢰해라. 수사 기법은 검찰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공안부가.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요.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패로밖에 활용이 안 되는 거고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하실 수 없는 것이 국정원에 예를 들어서 간첩 잡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검찰 공안부의 수석이 돼서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검찰로 파견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 우려. 안전행정부에서요. 그쪽으로 발령 내면 되는 거예요. 뿐이다, 이런 말씀.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산하로 아예 소속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네요. 네, 이 이유는 뭐냐면 예. 국정원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면서 선거에도 불법 대선에도 개입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도 노타치예요. 총리도 예. 노타치입니다. 국회에서 질문하면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수시로 독대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하고 단둘이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 했는지 다른 장관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총리가 취합을 해서 총리라는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보좌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총리한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감시와 견제의 기능으로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야 된다. 이게 한 가지고 그 외에 외부의 감시 견제 장치들을 또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회에서의 예산 통제권이라든가 예.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국회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국민 통제를 강화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모든 정부 기관이든 권력 기관이든 견제와 감시를 다 받고 있는데 예. 유일하게 국정원만 예산도 조직도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한테 독대 보고권을 합법적으로 갖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해제하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부분들을 바꾼다 한들 별무 소용이 있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수사권 배지보다도 그 감시 견제 기능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핵심이요. 대통령 직속기관을 해체하는 것. 예. 그리고 총리 산하로 보내는 것. 이것이 예.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와 여당 입장 어떻습니까? 이 입장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이슈로 논란이 나온 적 되지 없죠. 않았고 수사권 폐지 얘기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론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 가장 뜨거운 감자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할 거냐, 총리기관을 할 거냐. 예. 국정원이 가장 정할 수 있다면 이 부분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 그렇군요. 되지 않는 순간 본인들이 끈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대통령 직속이든 총리 직속이든 그게 무슨 상관일까 싶은데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뜨거운 감자가 될 거다 이런 말씀. 네.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예, 지금 뭐 이 안이 민주당에서도 한번 통과가 돼야 될 거고 또 국회에서 논의하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차차 더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네.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정청래 위원이었습니다.